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예요. 요즘 문득 떠오르는 한 여자가 있는데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만났던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린 그녀입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어요. 때는 벌써 몇 년 전,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때쯤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카지노라는 곳을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호기심도 생겨서 같이 갈 만한 후배들을 찾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마카오에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휴가까지 내고 익숙하지 않은 카지노 게임 규칙들도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후배들에게 학교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배들은 아직 대학 졸업반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영어도 중국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후배들이 취소하니까 왠지 겁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몸은 건강한 남자라지만 혼자 카지노에 가면 혹시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계획을 전부 취소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휴가 일주일을 그냥 혼자 보내게 됐는데 막상 뭐 할지 몰라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혼자 가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런 말도 해줬지만 그때의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뭔가 덤벙거리는 성격이라서 외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취소 외엔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한 주 내내 혼자 뭐하고 놀지 고민을 하다가 문득 강원랜드가 생각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일반 국민이 갈 수 있는 카지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차에 올라타고 정선으로 향했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문제였을까요? 평일 오후라서 한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카지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당황해 버렸습니다. 전광판을 보니까 이미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입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어찌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생각했던 모습이 완전히 깨졌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상상했던 카지노의 분위기와는 달리 안에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계 2대를 번갈아 가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보는 게 목표였는데 제 차례가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게임하는 사람들 옆에서 돈을 걸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카지노 안으로 들어온 지 1시간이 넘도록 그저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저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낯선 곳에서 머뭇대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망설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면서도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딱 보기에도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그녀가 다가와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약간 무표정한 얼굴에 눈빛도 묘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큰 키와 갈색 머리칼이 오히려 그녀를 더 신비롭게 보이게 했어요. 무언가를 지닌 듯한 그 눈빛에 살짝 압도되는 느낌도 들었지만 정작 그녀의 옷차림은 예상 외로 조금 초라해 보였죠. 몸에 딱 달라붙는 하얀 티셔츠는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만 주름도 가득하고 왠지 허름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희 말에 아직 우물쭈물대며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로 그녀는 자신이 왜 제 어깨를 두드렸는지 조심스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 같아서요. 5만 원만 주시면 제가 이곳저곳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땐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처음 와본 데다 낯선 곳이고 경험자가 동행해준다면 카지노를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돈을 받자마자 제게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고는 한참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던 다른 사람들처럼 게임에 직접 참여하진 않고
대신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빈털터리가 되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된 상황에 걸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다 그녀가 쪼르르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죠. 아무래도 돈을 받았으니 도망치진 않을 거란 생각에 뭐부터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똑같이 제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고 그러면서 일단 밥부터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괜찮게 먹을 만한 식당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 나섰고 함께 근처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식당에 앉아있을 때도 그녀는 말없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듯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끝내고도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여전히 멀뚱멀뚱 먼 곳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배가 아직 고픈 건가 싶어서 뭐 더 드실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녀는 한참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10만 원 더 주신다면 제가 그쪽 방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죠. 왜 처음 보는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왜 강원도 정선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지? 그녀가 저를 보고 처음 온 사람이라며 이것저것 알려주겠다고 했던 말부터 돈을 받고 곧장 게임에 걸었던 행동, 그리고 이제 와서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이 상황까지 점점 그녀에게 뭔가 사연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딱 봐도 제 또래이거나 어쩌면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그랬기에 더욱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걸까?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쉽게 제안을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 같지 않은데 그녀의 미모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직 숙소를 안 잡았는데 값싸고 괜찮은 데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모든 질문마다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저는 10,000원짜리 3장을 그녀에게 건네며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그 돈을 챙기며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이 제일 싸긴 한데 그녀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지 한두 마디 먼저 꺼내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모처럼 온 휴가에 굳이 찜질방에서 묵고 싶지는 않았어요. 경비도 예상보다 절약이 됐고요. 오가는 길에 모텔 간판이 몇 개 보여서 그럼 모텔은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표정을 살짝 찡그리며 대답했죠. 모텔은 별로예요. 안 좋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괜히 모텔에서 묵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처럼 온 휴가에 벼랑간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호텔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저도 꽤 피곤한 상태라 호텔로 와서 그녀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안내 좀 부탁해요라고 말하고는 방 앞에 섰죠. 그런데 그녀는 문 앞에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와요? 라고 물으니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아직 10만 원 안 주셨어요. 그녀의 그 말이 솔직히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을 그녀에게 주고 말했죠. 사흘 동안 여기서 놀다가 갈 생각이라 3일치 성금이에요. 괜찮죠? 그녀는 돈을 앞에 두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먼저 씻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욕실로 들어가는데 저는 침대에 앉아 벽 너머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소중이가 반응했죠. 처음엔 그녀를 선의로 돕겠다고 데리고 왔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 한구석에 어쩔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녀가 씻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그녀가 나오는데 샤워 가운만 걸치고 나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미 날은 어둑해졌지만 아직 잠자기에는 이른 시간이라서 설마 10만 원 받고 벌써부터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는 입고 있던 옷들을 모두 세탁하려고 빨아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제가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그녀가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찜질방에서는 옷을 세탁할 수가 없어서요. 순간 왜 그 화려한 미모에 비해 옷이 조금 남루해 보였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침대 반대쪽에 서로 걸터 앉아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손을 대지 않는 저를 보고 그녀가 마음을 열었는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성금으로 어떻게 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제 예상대로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데이트로 정선에 둘이 놀러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초보자의 행운 때문이었을까요? 첫날 그녀는 상당한 돈을 땄고 그때의 짜릿한 순간을 잊지 못해 틈이 날 때마다 혼자 정선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이후에는 계속해서 돈을 따지 못했고 그게 점점 반복되면서 그녀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거였죠. 그녀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애할 때부터 결혼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놓은 적금을 어느새 몰래 깨서 들고 오게 되었고 결국 그 돈을 전부 탕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처음엔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의 짜릿한 쾌감을 그녀가 잊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끝냈어야 했는데 결국 또다시 통장에 있던 돈에 손을 대고 말았죠. 그렇게 되자 남자친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결국 그녀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 돈을 다시 벌어오겠다며 정선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본 것처럼 10만 원에 자신을 넘기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도 사랑했던 애인을 생각하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말에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파져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도 말없이 그녀의 떨림을 느꼈어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그녀를 달래며 저는 어떻게든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마치 조금이라도 그녀의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떨리는 그녀의 등을 살며시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위로해주다 잠이 들고 말았는데 자고 있는 제 몸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그녀가 받은 돈값을 한다며 저희 몸 위에서 혼자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누운 그 자세 그대로 그녀를 한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위에 올라앉아 그녀는 허리를 돌려가며 이리저리 제가 만족하는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그녀의 무표정 속에 숨겨진 슬픔을 표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안쓰러워 그것에 한참 열중한 그녀를 제 팔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를 팔에 안으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에 안긴 그녀의 몸이 떨리더니 제 팔뚝 언저리가 젖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는 소리를 최대한 참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그녀는 저에게 전화기를 써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패턴을 풀어 그녀에게 넘겨줬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대기만 할 뿐 따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잠에 들었는데 그녀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살며시 눈을 떠 그녀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제 품에서 울음을 꾹 참던 모습과는 다르게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크게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거듭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통화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가만히 누워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했죠. 그녀는 전날 세탁해 두었던 옷을 조용히 챙기고 있었는데 무언가 결심이 선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제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며 죄송해요. 저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라며
미안함이 담긴 목소리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친구에게 용서를 받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그녀의 얼굴엔 이전과는 다른 생기가 돌아 있었고,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그녀는 이전에 불안하고 방황하는 모습과는 달리 이제 스스로를 바로잡을 용기를 찾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 제 연락처를 적어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돈은 나중에 돌려줘도 되니까 얼른 가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떠나고 난 뒤 혼자 남게 된 호텔 방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넓고 휑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카지노의 슬롯 머신을 돌려보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생각보다 카지노는 재미가 없었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게임 소리만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2번 정도 더 카지노를 방문해봤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그녀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고 제게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그녀와의 하루는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녀가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정선 근처를 배회하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요. 지금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